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이코노미스트 최욱희입니다. 우리 지역의 먹거리에 관한 응원과 힘이 되길 희망하며 세종과 충청권의 메가시티에 함께하는 충청권 경제인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법인 울림 세종지사 김미영 노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종 FM 청취자분들께 이제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울림 세종지사 김미영 노무사라고 하고요. 네. 서울 여의도에 산재보상 전문센터가 있고 세종 방곡동에는 세종지사가 있습니다. 세종지사에서는 노무 자문, 노무 컨설팅, 노무 사건 등 이제 다양한 노무 관련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긴장이 좀 되시죠? 네. 이제 사업자나 그리고 네. 근로자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노동법, 그다음에 네. 노동 관련 이런 자료들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무사 김미영 대표님이신데요. 노무법인에 대한 좀 소개를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저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여의도에는 산재보상 전문센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종 방곡동에는 세종지사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종지사의 대표 김미영이고요. 저는 이제 기업, 노무 자문과 노무 컨설팅, 노무 사건 등을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무사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근로자의 편에서 그거에 대한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노무사는 이제 보통 설명을 드릴 때 노동 관련 뭐 변호사랑 좀 유사하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노동법률 관련 이제 변호사분들은 주로 사건 수임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무사는 노동 분야에 좀 특화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법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동 법률 사건뿐만이 아니라 노무 관련된 인사 노무 컨설팅과 자문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전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력을 보니까 그 이제 이렇게 노무법인에 계시기 전에 국가보훈부 혁신행정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보훈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담당했던 좀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다양한 기업에서 이제 노무 관련된 인사 노무 관리를 하거나 또 사건들을 수행하거나 이제 하게 되는데 국가기관에도 이제 다양한 그 소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국가보훈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보훈청에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립묘지 등을 비롯한 곳에서 이제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한 2,000명 정도 가까이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하지만 공무원 아니시고 근로자분들이시거든요. 공무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다양한 사업을 할 때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끔 노무 관리하는데 이제 총괄부서에서 제가 업무를 수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노조가 이제 4개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제 교섭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하고 또 임금 교섭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공무직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이제 교섭하고 그 대변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맞나요? 이제 교섭이라는 거는 네.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제 같이 교섭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이제 근무를 한 거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그 교섭위원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은 이제 노동 이제 근로자들은 노동 근로자들은 다시 답변할게요. 여기 부분 이게 또 떨리네요. 근로자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근로자들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제 노동위원회 그 근로자들은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이제 노동조합과 그리고 국가보훈부가 같이 이제 교섭을 하는데 이제
전문가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보험부와 노동조합 그 사이에 그 네. 교섭을 할 때 네. 공정하게 네. 네, 서로의 그 노동 관련된 그 법률에 맞게 거기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실군청 행정지원과에도 근무를 하셨어요. 여기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네. 여기도 이제 지자체마다 또 이제 노동 관련된 이제 공무직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분들의 이제 노무 관리 그리고 교섭 그리고 뭐 안전보건이라든지 각종 이제 그 총괄 부서에서 그 지원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에도 이제 중앙부처가 있고 그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에서 이제 노무사로 일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군청에 근무했던 이런 경력들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미래 노사 상생 지원 협회 일터 혁신 책임 컨설턴트 내용이 깁니다. 네. 미래 노사 상생 지원 협회가 먼저 궁금하거든요. 어떤 곳인가요? 네. 미래 노사 상생지원협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비영리 법인인데요. 이제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은 뭐 임금체계 개선, 뭐 평가 체계 개선, 작업 환경 그리고 뭐 평생 학습 체계 구축이랑 고용 문화 개선 등 이제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요.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지원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사업장이면 되고 업종 제한도 없는데 이제 공공기관은 좀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막상 사건이 발생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주도 되게 당황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법에 맞게 그 체계를 갖추어 주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외부 전문가에게 또 용역을 맡기면 또 비용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컨설팅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기업은 노사 협의회 제도라는 것을 꼭 이제 네. 해야 됩니다. 근데 네. 필수인데도 도입되지 않은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노사 파트너십 컨설팅을 받아보시면은 또 이제 쉽게 그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임금체계 개선이나 뭐 직무급 도입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막상 이제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전문기관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람 수도 적을 뿐더러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영진과 노동자의 그 네. 사이에서 어떤 또 갈등을 뭐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그런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이제 활동 영역이 많으세요. 네. 다양하게 이렇게 법인이나 이렇게 노동법률 사무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맞습니다. 과거에도 하고 계신데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국선 변호사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국선 노무사 제도는 무엇이고 이 제도와 담당했던 수임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희 세종시는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너무 빨리 하셔서 소리가 이제 라디오로 들어가면 뭉그러져 아, 안 네. 들리거든요. 네, 네. 조금만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네네. 네.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세종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근로자분들이 갑자기 해고를 당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보통 각 지역에 뭐 부산, 서울에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법원 판결도 법원 또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노동사건의 1심은 각 지역의 지방노동위원회고요. 2심이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종시는 이런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을 재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재심 기구가 이제 위치한 곳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했을 때는 요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월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변호사
또는 공인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신문회의 참석, 진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었는데 이 누적 이용 건수 거의 2만 3천 건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이용을 하고 계시지만 네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서 이제 좀 안내를 드리고요. 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때 이 선임 신청서에다가 임금 명세서에 이제 내가 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수임했던 사건 중에 좀 여러분들이 도움 되실 수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그 기억에 남는 거는 당시 이제 업무 시간에 지각을 해서 정직 처분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해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직은 네. 뭐냐면 잠깐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할 수 없게 급여가 정제가 지급이 안 되는 되고. 겁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일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출근길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앞차에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각을 했는데 지각을 했습니다. 지각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정직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당시 이용했던 택시를 좀 어렵게 찾아내가지고 사고가 났었다는 증거를 확보도 했고요. 그리고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는 유사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부당 정직이라는 판결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신장님께서는 금전적인 불이익보다는 지각으로 이제 징계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치심을 좀 느끼셨고요. 네. 그리고 심적으로도 좀 괴로워하셔서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명예를 다시 내가 회복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셔서 좀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사실 이 사례를 들어준 이제 제 목적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누구에게나 갑자기 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국선 변호인 노무사 제도를 좀 이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초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이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가 내가 지각을 해서 내가 잘못했으니 그냥 좀 약간 불합리하지만 그냥 뭐 내가 뭐 이제 정직 좀 받고 말지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국선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네, 정당하게 그 징계가 취소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군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직장에서 이제 노무사는 그 회사에서 그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선임한다. 네. 라는 또 이제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지자체나 또 이렇게 보험부 같은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셔서 좀 질문을 드리는데 노무사가 네. 근로자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회사에서 리스크를 방어한다는 것은 근로자도 이제 노동법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굉장히 유리하고 좋게 작용합니다. 네. 왜냐하면 노동법 자체가요. 일반 민사법, 상법과는 다르게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네네.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만 잘 준수해도 근로자가 훨씬 좀 나은 환경에서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 자문을 제가 하다 보면은 회사 대표님들이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노무사님 이렇게 네.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김노무사는 내가 자문료 주는데 왜 근로자 편이냐고 이렇게 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노동법을 잘 모르시기 경영주가.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노무사는 어느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네. 조금 다른 입장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소통 창구를 하는 것이 노무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가 노동법의 취지대로 노무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자문을 하는 것이 결국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좋게 만들고 또 서로 파트너로 인식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잘 지내야지만 노동자도 일터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요. 그리고 결국은
기업도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낙 요즘 이제 근로자들의 그 권리 의식이 이제 높아지면서 네 맞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이 요구가 좀 과한 경우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노사 관계가 이제 금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거든요. 좀 현명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면 노무사님을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실태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조사 내용과 현실 상황에 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당시 이제 일학습 병행제도의 실태조사 노무사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 고등학생이랑 대학생들이 기업에서 실습을 할 때 아마 언론에서도 좀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일을 할 수 있고 실습 기간 마치고 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습 기간 동안 이제 학생들에 대한 대우도 근로기준법이랑 최저임금에 맞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업에 제가 직접 방문을 해서 네, 또 관련 문서도 검토하고 자문도 해주고 또 이제 노무 교육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기업 담당자가 없는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애로 사항이 없는지를 또 상담을 했었는데요. 제가 맡은 이제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학생들의 이제 만족도는 좀 대부분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가 높은 곳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제가 좀 네.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그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담당 지도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배가 이미 오래 전부터 근무를 하고 있어서 코칭 제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실습생을 한 명만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을 채용하면 동료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낀 거는 사업장 안과 밖에서 사회 초년생들을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좀 사건 사고가 또 발생하다 보면 또 이제 그런 언론에서 이제 좀 너무 안 좋게 많은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고요. 제도의 취지대로 또 잘 되는 곳도 정말 많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히려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에도 이런 이제 공고한 지지 기반을 안팎으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요즘 이제 교육계의 이제 현실이 좀 좋지가 않은데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일상에서 보면요, 이게 관련된 그 세세한 그런 노동법을 알지 못해서 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면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면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휴대폰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 뭐 사진을 찍거나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증거를 이렇게 놓게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사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네. 이것도 정말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노무사님? 네. 사실은 이제 근로 현장에서 요즘에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요 건 관련해서 내가 갑질을 당했다 해서 이제 녹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근로 현장에서 민원인들 상대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제 그 조직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또 그 민원인을 상대할 때는 녹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네, 제도도 있고요. 네. 이제 그 녹음기를 이제 너무 이렇게 보이게 갖다 하면 켜버리면은 좀 민원인들도 불편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 직원 사원증이 녹음기처럼 생긴 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아예 걸고하도록 이제 그렇게 조직에서 불법이 권장을 아니군요. 그럼요. 예.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진짜 많이 발생해요. 너무 많이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발생이 되면은 기업도 힘들어하세요. 기업도 음. 힘들어하고 또 근로자도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여파가 상당히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사위원이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는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게 징계를 앞두고 또 상담을
하러 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사회 변화가 속도가 빠를수록 또 기업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업에서도 좀 먼저 만약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체계를 대처를 세워야 잘해야 할지 되죠. 대처를 예. 해야 될지를 미리 먼저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미 발생했을 때 그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컨설팅을 잘 이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노무법인 울림 세종지사 김미영 노무사 이렇게 치면은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사님 이제 찾아가는 네, 분들이 많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의료계 이제 대란이 일어나면서 의사, 이제 간호사의 이제 근로에 관련된 환경이 문제가 많이 되고 네, 있는데, 네. 노무사님 보니까요, 그 대한간호조무사 협회 근로조건 자율 개선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특히 여쭤보고 싶은데 근로조건이 이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네, 실제적으로도 이제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인노무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이제 같이 컨소시엄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좀 5인 미만의 작은 규모의 의원에서 네. 병의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현장을 찾아가서 노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춰드리고 그런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작고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마저 이제 잘 작성되지 않은 곳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로사항을 청취했을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휴게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점심 시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들으시는 분들도 점심 시간이 왜 그렇게 이제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점심 시간에는 이제 사업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네. 실제로 본인이 자유롭게 이제 시간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도시락으로 먹으면서 손님이 이제 그 환자분이 오시면은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 점. 네. 네. 이 부분을 아셨으니까 네. 네, 한번 많은 또 분들이 이제 점심 시간, 네, 휴게 시간, 네. 이제 직원들의 이런 것들이 다 잘 지켜지고 있다. 요즘 이런 생각하는데 아직도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네. 위반되는 네. 사례가 있군요.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청취 들으시는 분들이 그게 잘 안 지켜주신다면 한번 넌지시 말씀해 보세요. 이제 네. 원장님, 제가 오늘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세종 FM 방송을 들었는데요, 네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은 깜짝 놀라시면서 원장님이 당장 시정해 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언 네네.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사건들이 많은지 궁금해요. 특히 이제 세종시의 노동 환경도 좀 궁금하고요. 최근에 이제 수임한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제가 조금 그래도 잘 힘들었지만 수행하면서 네. 힘들었지만 좀 잘 마무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사업주분이랑 이제 또 근로자분께서 좀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시면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서로 말도 안 섞을 정도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립이 사람이다, 심한, 네.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혼할 때 이혼 직전에 그런 그런 분위기랑 좀 네.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하고 하면 같은 공간에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근로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이 되려면 한 달이 남았어요. 한 달이 남았으니까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지금 당장 숨도 쉬기 힘든데 숨도 쉬기 힘들지만 그만두지 못해요. 퇴직금 때문에. 한 달을 그리고 버티기가 네. 그런데 또 사업주분들도 근로자분이 그냥 퇴직금 다 드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데 또 근로기준법이랑 이런 거 찾아보니까 나가세요 하는 순간 뭐 해고로 되니까 그 퇴직금뿐만이 아니라 뭐 더 뭔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뭐 문제를 일으키실 것 같고 이렇게 뭐 노동청에 뭐 고발을 하실 것 같고 걱정이 되니까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막 계속 답답하게 같은 공간에 계시는 이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중간에서 두 당사자가 저를 믿게 신뢰하게끔 그렇게 이제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다 말씀해 보시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소통 참고 역할을 해내서 결국은 두 분이 원하시는 결국은 이제 1년이 안 되었는데도 원하시는 퇴직금을 받으시고 그렇게 이제 서로 오해 없이 잘 마무리되게끔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노동위원회까지 가가지고 화해조서를 만들고 그렇게 몇 개월이 걸리는 그런 사건인데요. 네네. 나중에는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고 한번 부둥켜 안고 그렇게 돼서 너무 이제 저 보람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정말 보람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은 소통만 되면은 노사관계는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노무사 일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노무사가 되려는 이제 분명히 이제 청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노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네, 시험을 네, 정확한 답변이죠. 네, 1차, 2차, 3차 시험이 있는데요. 1차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고 2차는 이제 논술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 논술 시험을 이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례형으로 나오고 이거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그런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는 이제 면접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과목은 이제 뭐 법령 노동법, 민법, 뭐 인사노무관리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민사소법, 노동경제법 등 이제 선택 과목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내가 이제 직업적으로 나랑 또 잘 맞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도전을 하시면 좋고요. 이 과목들이 다시 법학이나 아니면 경영학 이런 것들도 위주로 되어 있지만 꼭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관심을 갖고 도전을 하신다면 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또 빠른 시간 내에 합격을 하시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은 도전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런 이 세종시에 계시다면 네. 저희 사무소가 방곡동에 있으니 한번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또 상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멘토 역할을 네. 또 해주실 수 있군요. 네, 오늘 나오셔서 뭐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끝곡으로 어떤 노래를 지금 들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예. 네, 사실 라디오라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딱딱한 내용만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네, 예. 근데 저도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신청한 곡은 고래의 꿈이에요. 고래의 꿈. 네, 그런데 요 이제 바비킴의, 예. 맞습니다. 이제 네. 바비킴 분이신데 네. 제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코엑스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친한 언니가 가수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아는 이제 프로듀서를 소개를 좀 받으러 가야겠다. 근데 친한 오빠인데 그 오빠한테 이제 소개팅을 목적으로 이제 만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가 소개팅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냥 법대생이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힙합에 대해 잘 몰랐는데요. 근데 딱 갔는데 거기 딱 어떻게 세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에 앉으신 분한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바비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한국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바비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그리고 옆에 앉으신 분은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그때 자몽인가? 자몽? 네, 자몽. 이분도 음악 하시는 분이시나요? 네. 네. 네, 근데 자몽 이랑 조금 닮으셨어요. 예. 네. 그러시고 그 옆에 있으신 분 두 권을 쓰셨는데요. 그분 이제 조남이 어떻게 있습니까? 했더니 간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간디. 네, 두 권을 쓰시고 좀 마르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정말 제가 있던 세계와 너무 다르다. 예,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무례한 게 무슨 음악 요즘엔 뭐 음악 막 이러면서 좀 약간 네. 친절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굉장히 좋은 얘기로 전혀 이제 뭐 언짢아 안 하시고 되게 친절하게 좀 맞아주셔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이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이 이제 곧 음반이 날 거다 하면서 이 고래의 꿈을 들려주셨는데 나오기 전이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제 힙합은 예요 막 이러는 건데 이거는 너무 발라드 같아서 이게 무슨 힙합이냐고 하면서 좀 핀잔을 줬던 네.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 다음 해에 이 노래가 나오면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노래가 이제 감미롭고 좋다 그러면서 그때 좀 재밌었던 기억이 좀 생각이 나고요. 네. 예, 그리고 그때 재밌었어야 되는데 왜 시간이 지나서 재밌었던 그런 기억?
예, 그때도 또 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바비김의 팬이 됐습니다. 아, 네. 그런 좀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네. 들어보면서 알겠습니다. 얼마나 되신 전의 일이세요? 한참 됐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제가 20년 전이었던 것 20년 같은데. 전에 네, 바비킴을 만났을 네. 때 그때 그 기억으로 네. 팬이 됐던 네. 바비킴의 노래 고래의 꿈. 더 이야기 듣고 싶지만 시간이 아쉬워서 저도 아쉬워요. 네, 다음 기회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노무법인 김미영 노무사님 모시고 노무사 역할과 근로 현장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끝곡으로 바비킴의 고래의 꿈 들으면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코노미스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eah, I fell in love again, man. Da-da-da-da, da-da-da, yeah. 바다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oh yeah.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oh yeah.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oh yeah.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먼 훗날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oh yeah.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일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 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아서 운명이란 없다고 말했었던 나의